네, 마지막 문법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수업의 주제는 여기 표에서 보이시다시피 형용사에 대해서 이어서 배울 거고요. 저번 주에는 형용사 구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주는 형용사 절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만약에 오늘 수업까지 다 배우게 된다면 저희는 명사의 구와 절, 명사구, 명사절에 대해서도 배웠고, 동사에는 구, 절이 없고 동사에 사용되는 세 가지 문법 개념을 다 배웠고요. 그 다음에 오늘까지 해서 형용사구, 형용사절. 그래서 만약 오늘 수업까지 한다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여기까지는 다 배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이 부사에 대해서는 왜 가르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기는 사실상 어떤 문법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해석을 알고 외우고 그냥 적용하는 영역이라서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내신 대비나 아니면 해석에 관련된 수업을 할 때 그때그때 알려주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오늘의 주제는 형용사에 대해서 이어서 배울 거고, 오늘은 형용사 구, 그러니까 단어가 아니라 이번에는 문장이 어떻게 형용사처럼 쓰이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형용사에 대해서 계속 배운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형용사니까 수식의 역할을 할 거고,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그 수식의 기본 규칙 이 두 가지는 이번 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언급하고 갈게요. 영어에서의 모든 수식은 형태와 관계없이 다음에 두 가지 규칙을 따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길게 적어놨는데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수식의 구조가 한 단어면은 이 앞에서 해준다는 거고요. 두 단어 이상이면은 뒤에서 해준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 옆에 한정적 수식, 서술적 수식 이렇게 말을 붙여놨는데 단어는 그냥 알아만 두시고, 단어 하나면 명사 앞에서, 단어 두 개 이상이면 뒤에서 꾸며준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배울 내용이 뭐냐면요, 관계사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그 뜻을 약간 풀어서 설명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볼 건데, 영어로 하면 relative phrases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하나씩 뜯어보자면 이 사라는 말은 단어란 뜻이고요. 단어 혹은 말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여기 있는 phrase도 마찬가지로 말 아니면 일종의 수거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앞에 있죠. 관계가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냐, 이 relative가 뭘 의미하는 거냐, 여는 정의를 밑에 읽어볼게요. 앞 문장과 뒷 문장의 관계를 만들어서 연결해주는 단어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관계사는 왜 관계라는 말이 달려 붙어있냐면, 이렇게 앞 문장이 하나 있고 뒷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문장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관계사예요. 이 앞문장이랑 이 앞문장이랑 여기 있는 이 뒷문장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바로 관계사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였고요.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배울 게 관계 대명사고요. 두 번째는 관계 부사, 세 번째는 복합 관계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복합 관계사는 배우지 않을게요. 얘는 사실 덜 쓰이기도 하고 나중에 그때 등장하면 그때 조금씩 배워가면서 지식을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이번 수업 시간에서는 관계 대명사와 부사에 대해서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업입니다. 파트 1 관계 대명사 나아갈 거고요. 일단 본격적인 내용을 수업을 하기 전에 이게 왜 필요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두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I like him 이라는 첫 번째 문장이 있고, 두 번째가 he is good at speaking English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이 두 문장을 갖고 할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이 두 문장을 합치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떻게 합치고 싶냐면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는 영어 회화를 잘한다. 이렇게 뭐뭐하고 라는 뜻을 넣어서 합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쉽죠. 그냥 이 두 문장 사이에 and를 넣으면 돼요. and. I like him 그리고 and를 넣고 he's good at speaking English 하면 이 두 문장이 요 한국어 해석대로 합쳐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생각이 뭐냐? 이번에도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고 싶은데 이번에 어떻게 합치고 싶냐면 그는 영어 회화를 잘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때문에 라는 원인의 의미를 넣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는 두 문장을 합칠 때 어떤 단어를 쓰면 되나요? 이것도 쉽죠. 그냥 because를 사용하면 됩니다. I like him 하고 because를 넣은 다음에 he's good at speaking English 하면 위에 있는 한국어 해석대로 영어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영어 회화를 잘 하는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합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 앞에서는 뭐뭐 하고 이 그리고의 의미를 넣어서 합치고 싶다 하면 and를 추가하면 되고요. 이 때문에라는 의미를 넣어서 두 문장을 합치고 싶을 때는 because를 넣으면 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의미를 넣고 싶은 거야? 뭐뭐 하는 이렇게 수식의 의미, 형용사처럼 쓰이게끔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고 싶을 때는 어떤 단어를 넣으면 될까요? 가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다시 저 두 문장을 이렇게 영어 회화를 잘하는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나로 합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관계대명사의 조금 쉬운 정의를 한번 제가 여기서 읽어볼게요. 관계대명사는 뭐냐면 어떤 문장을 형용사처럼 쓰고 싶을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어떤 것처럼요? 형용사처럼 형용사. 자, 예를 들어 제가 run이라는 동사가 있다고 해봐요. 자, 얘를 제가 원래 뜻은 달리다죠. 동사입니다. 동사 달리다인데 얘를 달리는 이렇게 형용사처럼 쓰고 싶어요. 그럴 때 두 가지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는 앞에 to를 붙여서 달리는 의미를 넣는 거고, 두 번째는 run 뒤에 ing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드는 방법이었죠. 앞에 거를 우리 투부정사라고 불렀고 뒤에 ing나 pp를 넣는 거를 분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단어 한 개를 형용사로 만드는 개념이 뭐였냐면 투부정사나 분사였습니다. 이번엔 단어가 아니라 절이죠. 이번엔 문장 한 개를 형용사처럼 쓰고 싶다. 그때 사용하는 개념이 뭐다? 바로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관계대명사를 그럼 어떻게 사용할까? How to use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 겁니다. 총 3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예를 들어 아까 그 두 문장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어떤 문장으로 어떤 단어를 꾸며줄지를 정하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일단 이 관계대명사를 사용하기 위해선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뭐냐면 이렇게 1번 문장이 있고 2번 문장이 있으면 이 두 문장에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이 힘이라는 단어랑 이 두 번째 the boy라는 단어가 같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전제였고, 자, 그럼 이거를 만족한 상태에서 어떤 문장이 형용사처럼 쓰이게 될 거고, 또 그럼 어떤 단어는 그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건지를 정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는 이번엔 요 2번 문장을 가지고 이 힘을 꾸며주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스텝 2입니다. 꾸며줄 단어 바로 뒤에 수식해주는 문장을 넣는다. 여기 밑에 있죠. 아까 제가 이 1번 문장에 힘을 꾸며주고 싶다고 했으니까 얘를 먼저 둬요. 그 다음에
이 힘을 뭐로 꾸며주고 싶다 했어요? 2번 문장으로 꾸며주고 싶다 했으니까 이 힘 뒤에 2번 문장을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텝 3예요. 이제 수식해주는 문장의 단어는 관계대명사로 바꿔준다.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서 이 힘과 더 보이가 아까 똑같잖아요. 똑같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 영어는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생략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영어는 항상. 그래서 이 둘 중에 뭐를 생략시키냐면 뒤에 있는 얘를 생략시킵니다. 자, 그럼 문장이 어떻게 돼요? I like him, is good at speaking English. 문장이 이상해지죠. 얘를 빼니까 I like him 동사가 나오고 또 동사가 나오니까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기 위해서 이거를 뺀 자리에 사람이니까 who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런 놈들을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I like him.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죠. Who is good at speaking English. 그를 좋아하는데 이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good at speaking English.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아까랑 똑같은 문장인데 이번에는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요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얘를 이렇게 꾸며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 했죠? 그 단어 바로 뒤에다가 꾸며줄 문장을 넣고 한다 했죠. 자,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여기에는 얘랑 얘가 뜻이 겹치고 있어요. 두 번 쓸 필요 없잖아요. 영어는 중복 때문에 영어는 생략시킨다 했죠. 둘 중에 뭘 생략시킨다 했죠? 꾸밈을 받는 애가 아니라 꾸며주는 문장 안에 있는 얘를 없앤다고요. 얘를 없애. 근데 없애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없애면 이번에도 동사가 두 개가 연속으로 등장하죠. I like랑 is가 그냥 동시에 등장하잖아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준다 했죠? 얘를 없애고 이 단어랑 이 꾸며줄 문장 이 사이에 관계대명사를 넣어줄 건데 사람이니까 who를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 boy 원래 문장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 문장을 이렇게 끼워 넣는 겁니다. 근데 이 힘은 얘랑 이 the boy랑 중복되니까 없애고 대신에 who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 who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문장 있죠. 꾸며주는 문장에서 목적어가 생략됐습니다. 생략되었다. 이 목적어랑 앞에 있는 단어는 요거입니다. the boy 단어랑 똑같다. 이거를 의미해 주는 거예요. 이 who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깔끔하게 정리하면 The boy who I like 끊고 is good at speaking English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해석은 내가 좋아하는 그 소녀는 영어 회화를 잘한다. 여기 해석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내가 좋아하는 그 소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엔 아예 다른 문장으로 해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이 2번 문장 두 번째 문장을 가지고 첫 번째 문장에 some books라는 단어를 꾸며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the books랑 some books가 똑같이 쓰이고 있죠. 중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일단 이 문장을 만들려면. 자,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꾸며줄 단어 바로 뒤에 some books로 꾸며주려 했고 바로 뒤에 이 두 번째 문장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넣어요. 근데 아까 어떻다고 했습니까? 중복이 되잖아. 그럼 뭘 없애? 꾸며줄 문장을 여기 문장 안에 있는 걸 없앤다고요. 근데 얘만 없애면 이상해진다 했죠. 왜? 동사가 그냥 두 개가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이에 뭘 넣는다고요? 관계대명사를 넣어준다고 했죠. 근데 여기 이번에는 아까는 사람이어서 뭘 넣냐면 who를 넣었어요. who. 근데 이번엔 book스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아닐 때는 which를 넣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I bought some books. 자, 여기까지는 1번 문장이랑 똑같죠. 근데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 which I need for my homework. 내가 내 숙제를 위해 필요한 책들을 샀다. 이렇게 꾸며주듯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문장이 마치 형용사처럼 단어를 꾸며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단어 몇 가지를 조금 정리해 볼 건데 첫 번째가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 문장에 이만큼의 수식을 받는, 이렇게 꾸밈을 받는 이 단어를 뭐라 하냐면 선행사라고 불러요. 왜 선행사냐면 지금까지 보면 항상 어땠습니까? 이렇게 꾸밈을 받는 단어 뒤에 항상 이렇게 문장이 왔죠. 이렇게 꾸며주는 문장이 왔잖아요. 얘가 먼저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선자를 써서 선행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꾸밈을 받는 단어를 선행사라고 부르고, 이 선행사랑 이 문장이랑 연결해주는 이런 놈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마지막,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가 맨 앞에 있어서 얘가 이끄는 문장, 즉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이 선행사 뒤에 있는 이 문장을 뭐라 부르냐면 관계대명사 절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꾸밈을 받는 단어, 앞에 있는 단어는 선행사. 두 번째,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문장은 관계대명사절. 그 관계대명사절 맨 앞에서 이끌어주는 이 단어는 관계대명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한 예시로 살펴봤는데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수업 시간 때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관계대명사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관계대명사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주격이에요. 주격. 두 번째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세 번째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이게 무슨 기준으로 주격이란 말이 붙고 목적격이란 말이 붙고 소유격이란 말이 붙냐면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떨 때 주격이 되냐? 선행사가 관계대명사 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그 관계대명사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밑에 예시 한번 볼게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뭐냐면, 자, 이 두 문장, 이 첫 번째 문장 있죠. 이 문장을 사실 두 문장으로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I like him 이라는 문장과 He is good at speaking English 이렇게 두 문장으로 쪼개지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죠. 요거랑 이게 겹쳐서 얘를 없애고 이렇게 who를 넣어줬다고. 근데 보니까 얘랑 얘가 같은데 지금 보면 얘가 지금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있죠. 근데 주어 대신에 who를 넣은 거잖아. 그래서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격 관계 대명사를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주격 관계 대명사란 뭐냐면 원래 있던 단어가 이 주격이란 의미가 뭐냐면요. 원래 있던 단어가 그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있었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주어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이 합쳐진 문장으로 합쳐진 한 문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앞에 문장이 있고 얘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대괄호를 묶고 있는 관계대명사절이 있는데 이 문장 안에는 주어 자리 대신에 주어 자리에 어떤 명사가 들어오는 것 대신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들어온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주어 자리에 있던 어떤 단어를 이 who라는 관계 대명사로 어떻게 했어요? 대신했잖아요. 대신. 그래서 왜 대라는 단어가 대자가 여기에 쓰인 겁니다. 그래서 대명사예요. 이 관계 대명사가 이해가 됐나요?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주격은 왜 주격이야? 이 원래 문장에서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원래 단어가 지금은 사라졌지만 원래 단어가 즉 선행사가 원래 여기서는 주어 자리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서 주격인 거고 자 관계라는 말은 왜 쓰였어요?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을 연결해 주잖아요. 얘 가지고 그래서 관계라는 말이 쓰인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그럼 왜 대명사예요? 왜 대명사냐면 대명사가 뭐예요? he를 이렇게 또 나오면 it으로 대신 다시 예를 들어 어떤 알렉스라는 남자가 한 번 더 나오면 he 이렇게 대신 해주니까 대명사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힘이 일단 나왔으니까 얘를 이렇게 힘이라는 어떤 명사를 후로 대신 해주니까 대명사예요. 자, 이 각각의 단어가 왜 나왔는지 알겠죠? 주격은 왜? 선행사가 여기서 주어 역할을 하니까 주격인 거고 관계대명사는 왜 쓰였어요?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을 연결해주니까 관계대명사인 거고 대명사는 왜 쓰였어요? 원래 주어 자리에 쓰인 단어를 이 힘으로 원래 그러니까 힘이 주어 자리에 쓰였는데 그거를 후로 대신하니까 그게 대명사라서 대명사라는 말이 붙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관계대명사가 어떤 뜻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가 뭔지를 알았어요. 여기 예시 좀 더 보고 가겠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자, 밑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The girl who is running with her dog is my sister. 여기서도 원래 문장은 뭐냐면 The girl is my sister인데 이 girl을 꾸며주기 위해서 이만큼이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마찬가지로 이 꾸밈을 꾸며주고 있는 문장 속을 들여다보니까 어때? 동사만 있고 앞에 주어는 없죠. 주어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인 거예요. 해석은 어떻게 하죠? 자, 그 소녀는 어떤 소녀인데? Who is running? 달리고 있는 누구랑? Her dog. 그녀의 강아지랑 달리고 있는 소녀는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마지막 또 볼게요. I don't want to make friends who make me upset. 마찬가지로 얘를 꾸며주고 있죠. friends란 단어를 이 문장이 꾸며주고 있어요. 요렇게. 자, 친구들이긴 한데 어떤 친구들이래요? make me upset.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친구들을 만들고 싶진 않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I don't want to make friends. 나는 친구들을 만들고 싶지 않아. 어떤 친구를 만들고 싶지 않아? Who make me upset.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친구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요.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럼 뭔지 아마 미리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주격이라는 말이 왜 붙었어요? 그 문장에서 주어 자리가 이렇게 후 이런 걸로 대체됐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였죠.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어떤 자리가 대체됐을까요? 네, 목적어 자리가 후 아니면 위치 이런 걸로 대체가 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이거를 조금 문법적으로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옆에 이렇게 되는 거죠. 선행사가 관계대명사 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할게요. 그냥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겠습니까? 자, 주격은 주어 자리가 얘로 바뀐 거였고요.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가 이 친구들로 바뀐 거였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소유격은 뭐겠어? 원래 소유격 있죠. 소유격 이렇게 바뀐 거예요. whose 이런 걸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유격은 뭐냐면 his book
his book, her phone. 그의 책, 그녀의 핸드폰에서 이런 거 있죠. 그의, 이게 누구의 것인지를 알려주는 이런 소유격 단어들이 관계대명사로 대체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얘를 문법적으로 조금 멋있게 표현해보면, 선행사가 관계대명사절에서 소유격 역할을 하는 경우, 그럴 땐 우리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목적격이랑 소유격 관계대명사 예문 한번 볼게요. 목적격 먼저 보자면 이제 어느 정도 구조가 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문장은 뭐겠어요? 제가 지금 분홍색으로 밑줄 친 The boy is good at speaking English, 이만큼이 원래 문장인데 얘를 꾸며주고 싶다고. 그래서 이 여기 사이에 이렇게 벌려가지고 문장을 끼워 넣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앞에 있는 boy를 꾸며주고 있다. 근데 아까 위에랑 다른 건 뭐였어요? 위에는 얘가 이 문장에서 원래 여기 이렇게 원래 이 주어 자리에 있어야 되는 놈이니까 이 후 뒤에 바로 동사가 왔죠. 후 뒤에 바로 동사가 왔죠. 후 뒤에 바로 동사가 왔죠. 근데 이번에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목적격이니까 이 보이가 이 문장에서 원래 어느 자리에 있었던 놈이야? like 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었던 놈이에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는 이렇게 후 뒤에 바로 동사가 왔다면 이번에는 얘의 원래 자리가 이 사이였으니까 얘는 사라져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얘는 사라져도 어차피 저 뒤에 있는 거니까 앞에 두 놈은 살아남아서 어떻게 되냐면 명사,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얘랑 얘가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얘는 원래 주어 자리에 있었던 이놈이라서 원래 is 바로 앞에 이 자리에 있었던 놈이어서 이 힘이, 그래서 얘를 없애고 대신 who를 넣으니까 who 뒤에 바로 is가 나온 거고, 여기서는 밑에서는 이 boy가 원래 이 like 뒤에 있는 놈이어서 얘를 없애고 who를 넣더라도 바로 뒤에 그냥 주어 동사가 정상적으로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계속 읽다 보면 제가 하는 설명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자, 아무튼 중요한 거 뭐냐, 원래 문장이 이렇게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꾸며주는구나, 이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그 소년, 어떤 소년인데 내가 좋아하는 그 소년은 good at speaking English, 영어 회화를 잘한다. 두 번째 문장, I bought some books which I need for my homework. 나는 책을 샀다. 어떤 책인데요? 내가 내 숙제를 위해 필요한 책을 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지막, The movie which we watched was very exciting. 마찬가지로 이만큼이 지금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요. 그 영화는 어떤 영화인데? 우리가 봤었던 영화는 was very exciting, 아주 흥미로웠다, 아주 재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조금 어색할 수가 있는데, 자, 얘는 여기 제가 지금 체크한 이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쪼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되는데, 자, 여기서 쓰인 관계대명사, 얘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부르거든요. 얘는 이 두 문장에서 뭐가 생략이 된 거냐면, 뭐가 대체된 거냐면,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이 친구가 이렇게 대체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그럼 어떻게 하냐? I met a boy. 나는 소년을 만났는데 어떤 소년이래요? 그의 아버지가 의사인 소년을 만났다.
이 보이의 father겠죠. 이 father가 그죠. 밑에 걸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She has a friend. 그녀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래요? Whose house is very big. 엄청 큰 집을 가진 친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house가 누구 거라는 거야? 이 friend라는 거야. friend's house. 이해가 되나요? She has a friend whose house is very big. 그녀는 친구가 있는데 엄청 큰 집을 갖고 있는 친구를 갖고 있다. 자, 마지막. This is the girl whose brother plays soccer. 자, 여기는 어떤 여자입니다. 어떤 여자냐면 그녀의 오빠가 play soccer. 축구를 하고 있는 소녀입니다. 자, 여기는 그녀의 오빠가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소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 만약에 이거를 많이 접해보지 않았다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응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네 번째로 우리가 알 게 뭐냐? 자, 우리 아까 선행사 얘기했습니다. 선행사가 뭔지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선행사가 뭐였어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절이 이렇게 쭉 있다고 하면 얘가 꾸며주는 어떤 문장이었죠. 어떤 단어였잖아. 단어, 문장이 아니라 단어. 이런 거. 자,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선행사가 그럼 뭘까요? 이 주격 관계대명사에서는 뭐가 선행사일까요? 이게 선행사고, 요게 선행사고, 이만큼. 그다음에 이만큼만 선행사죠. 자,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선 어디가 선행사일까요? 이렇게 선행사고, 이렇게 선행사고, 이렇게 선행사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만큼이 선행사고, 이만큼이 선행사고, 이만큼이 선행사입니다. 자, 이런 선행사가 근데 보니까 항상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 항상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him, girl, friends 사람인 경우도 있지만 어때요? books, movie 이렇게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랑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사물인 경우에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달라져요. 사용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달라져요. 선행사가 사람이면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who를 쓰면 됩니다. 선행사가 사람일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o 또는 뒤에 m을 붙여서 whom을 쓰면 돼요. 자, 여기 좀 끊어서 주격이랑 목적격만 먼저 볼게요. 자, 이제 똑같이 선행사가 동물이나 사물일 경우에는 which를 쓰면 돼요. 선행사가 동물이나 사물일 경우에는 which를 쓰면 돼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상관없이 어느 때나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대시예요. 대은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요. 괜찮죠? 자,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 볼 건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더 쉽습니다.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그냥 whose만 고정시키면 돼요. 괜찮죠? 이걸 이제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선행사가 사람이라면 who 또는 that 쓰면 되는 거고, 선행사가 사물이면 which 또는 that만 쓰면 되는 거고, 선행사가 뭐든 간에 만약에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쓰고자 한다면 그냥 whose만 쓰면 돼요. 자, 제가 연습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the book 이렇게 꾸며주고 싶어요. the book이고 I like the book. 자, 이렇게 두 문장을 합치고 싶으면 어떻게 합치면 될까요? 이 사이에 뭘 쓰면 되죠? 얘를 없애고 이 사이에 뭘 넣으면 될까요? 사물이네요. 그리고 목적어가 사라졌네요.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잖아. 사물이니까 who는 일단 안 돼. 그럼 뭐야? which. 그 다음에 which 말고 또 뭐가 된다고요? that 된다고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The boy he is sleeping.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는 뭘 쓰면 되죠? 자, 이번에는 선행사가 사람이고 이번엔 주어가 생략이 돼야 돼요.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 선행사가.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고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뭐랑 뭐가 가능하다? 사람이니까 일단 who 가능하고 또 항상 가능한 that이 있다. 어렵지 않죠?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걸 할까요? The phone, 핸드폰, the phone. I bought it yesterday. 이 두 문장을 합칠 겁니다. 어떻게 합치죠? 이 the phone이 이 문장에서 뭐야? it이잖아. 이거 없애.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선행사가 사물이죠. 목적어 역할을 했으니까 목적격이잖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사물이야, 선행사가. 그럼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which 들어가거나 that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The bread 이거랑 조금 쉬운 걸로 할까요? The test랑 테스트의 퀴즈는 is difficult. 이 두 문장을 합치고 싶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선행사가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어도 아니죠. 여기 목적어는 아예 없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소유격 역할을 하고 있죠. S''S니까 소유격 역할 하니까 이거 없애. 소유격 역할이니까 뭐야? 소유격 관계대명사 쓰는 거네. 선행사가 사물이네.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가 사물이든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냥 뭘 쓰면 된다고? whose를 쓰면 된다고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퀴즈 몇 가지 내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조금 많이 중요한 내용을 조금 이제 알려드리려 하는데 여기 다시 정리해 볼게요. 좀 쓸데없는 거 지우고. 자, 뭐가 중요하냐면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 사물일 때는 which,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that은 항상 쓸 수 있다. 알겠어.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어떤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가 없다는 거를 알아둬야 돼요. 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못해요.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 있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생략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생략 불가능하다. 얘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인지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얘만 생략이 가능하고 왜 나머지는 생략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The boy, 그다음에 I like him. The boy, he likes me. 자, 이번에도 이 앞 단어를 뒤에 있는 문장으로 꾸며주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선행사가 여기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네요. 얘 없애야겠죠. 목적격인데 사람이니까 who가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선행사가 이 뒤에 있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네요. 주어 없애고 대신 관계대명사 넣는 거죠. 선행사가 뭐예요? 사람이니까 똑같이 who를 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어차피 뺀 부분은 이렇게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없앨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 얘는 목적어 자리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얘는 목적격이고요. 얘는 지금 주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주격이에요. 그럼 왜 목적격만 생략이 가능할까? 왜 주격은 생략이 안 될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자, 왜 주격이 생략이 안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만약에 주격이 생략이 됐다고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없애봐. 생략이 됐다고 쳐요. 자, 그럼 문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도 없는 거니까. 문장이 The boy likes me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요거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지금은 그냥 이 단어 하나만 꾸며주는 상황만 제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거지, 원래는 문장이 이렇게 쓰이잖아요. 원래 문장이 어떻게 쓰여? The boy who likes me is my friend. 이렇게 쓰이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 부분이 이거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주어고 원래 여기가 진짜 동사인데 동사가 또 생기죠. 얘랑 얘를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 후가 이렇게 사라지면 동사가 두 개가 생기는데 얘가 진짜 동사인지 얘가 진짜 동사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왜 생략이 가능한지도 볼게요. 왜 가능하냐면 The boy whom I like is my friend. 이 문장에서 얘를 만약에 생략을 했다고 쳐봅시다. 얘가 이렇게 사라졌어.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어는 여기 있고 진짜 동사는 여기 있는데 이 사이 가운데는 그냥 이렇게 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이 쉽게 되는 거죠. 아까는 구분이 왜 안 됐냐면 아까랑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랑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장 자, 얘랑 이 1번 문장이랑 2번 문장이 무슨 차이냐면요, 이 위에 있는 문장은 이 like라는 동사가 주어가 이미 같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 동사가 주어랑 이미 쌍을 이루기 때문에 이 like는 이렇게 하나로 묶이는 거고 그럼 is가 얘랑 같이 쓰이는 거구나를 파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문장은 뭐가 문제냐면 이 likes에 주어가 없어요. 주어 어디 갔지? 그래서 헷갈리게 되는 거죠. 바로 앞에 있는 얘가 주어인가? 근데 is라는 동사의 주어일 텐데 얘는? 이렇게 혼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랑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만 생략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생략이 안 된다 알아두시면 돼요. 밑에 예시도 볼게요. 생략 예시. The boy who I like. 내가 좋아하는 그 소녀는 is good at speaking English. 영어 회화를 잘한다. 그래서 목적격이잖아. 목적격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알 수 있죠. 관계대명사 뒤에 바로 동사가 오면 원래 주어 역할이 빠졌다는 거고, 근데 이번에는 뭐야?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 멀쩡히 오고 뒤에 목적어가 안 왔네? 그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알 수 있는 거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얘를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who를 빼고 그냥 이렇게 쓴다는 거야. The boy I like. 내가 좋아하는 소녀는 is good at speaking English. 영어 회화 잘한다. I bought some books which I need for my homework. 이것도 뭐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바로 뒤에 주어 동사 왔으니까. 그러니까 얘 없애도 된다고. I bought some books I need for my homework. 이렇게 바로 와도 된다는 겁니다. The movie which we
which we watched was very exciting. 여기도 어때요? 바로 뒤에 주어 동사 왔으니까 이거 없애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The movie we watched, 우리가 봤던 그 영화는 was very exciting. 아주 재밌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 이해 안 되면 다시 천천히 돌려보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 관계대명사가 문법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돌려보시거나 아니면 따로 적어놨다가 수업 때 질문을 꼭 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그러면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석할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전에 구조 유형이 세 가지가 나뉘어요. 이걸 조금 미리 파악하고 가면 좀 좋아서 미리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문장이에요. 관계대명사처럼 문장. 아까 여기도 봤다시피 이렇게 이런 단어가 있으면 뒤에서 이만큼 이렇게 길게 꾸며준다고. 문장이죠. 그래서 명사가 있으면 앞이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이렇게 꾸며주고 그 다음에 동사가 이쪽에 위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사랑 동사 이 사이에 이렇게 껴들어가는 구조 때문에 생기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동사 앞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원래라면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얘를 꾸며줄 수도 있고 얘를 꾸며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케이스는 얘를 꾸며주는 겁니다. 얘를 꾸며주면 이 동사랑 주어 사이 여기 제가 지금 네모칸 그리고 있는 이 부분에 이렇게 끼어들어가겠죠. 끼어들어가면 여기에 막 뭐가 is도 있을 거고 막 who도 있을 거고 막 doing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수식어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없네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동사 앞부분이 길어지는 거예요. 원래 동사가 단어 하나였는데 이렇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길어져서 단어 하나의 문장, 그러니까 단어 엄청나게 긴 뭐가 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오는 거죠. 이렇게 뒤로 밀려난다는 겁니다. 왜? 앞머리가 길어지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동사를 구분해내는 건데 이럴 때는 진짜 동사가 저 뒤에 있다는 거. 저 뒤에 여기 있다고. 여기도 동사가 분명히 하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동사랑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얘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번에는 어떤 케이스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면 이번엔 뒤에 있는 목적어를 꾸며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길어지니까 동사의 위치는 그대로인데 문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사가 원래 가운데쯤에 있었다면 뒤에가 길어지니까 동사가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진짜 동사는 주어 바로 뒤에 있어요. 주어 바로 뒤에 이렇게 뭐 he, looks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동사 앞뒤가 다 길어질 수 있어. 왜냐면 주어도 꾸며줄 수 있고 목적어도 꾸며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사가 가운데 어딘가에 있고 앞에 엄청 길고 동사 뒤에도 엄청 길어진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자, 간단히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어떤 명사가 나왔는데 바로 뒤에 who가 나왔네? 위치가 나왔네? 대시 나왔네? 이렇게 생긴 애들이 나온 순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얘를 이렇게 꾸며주겠구나. 위치부터 나오는 이 네모칸의 내용들이 books로 꾸며주겠구나. 이 that부터 나오는 이 네모칸의 내용들이 누굴 꾸며주겠구나? 팩트를 꾸며주겠구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를 읽을 때 생각해야 되냐면 the people who 여기서 딱 생각을 해야 돼. the people who 꾸며주겠네. 이렇게 the books which 꾸며주겠네.
이렇게 the fact that 꾸며주겠구나 이 뒷내용이 이런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문장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중요한 부분은 짚어가면서 해석을 해볼게요. 657번 보겠습니다. Every team needs a leader who motivates othe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니까 모든 팀은 needs a leader 어떤 리더를 필요로 한다. 자 어떤 리더입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명사 뒤에 who 나왔네? 꾸며주겠구나. 어떤 리더입니까? Every team needs a leader 어떤 리더냐면 motivates other 이거는 동기를 부여하다라는 뜻이에요. motivate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리더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얻어갈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 관계대명사 절 속의 이 동사는 그러면 수일치를 어디다 하냐는 질문인데요. 어디다 하냐면 원래 이 리더가 이 문장 원래 이 주어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이 leader. 그러니까 사실 얘가 원래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중복되니까 얘를 빼고 대신 얘를 넣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앞에서 계속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수일치를 결론적으로 어디에 하냐? 여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선행사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658번도 해볼게요. Case who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어떤 생각하라고? 여기서 끊으면 안 되고 여기서 이어질 내용들이 얘를 꾸며주겠구나 이 생각을 하라 했죠. Kids who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이냐면 who eat junk food regularly 여기서 끊깁니다. 왜? 진짜 동사가 여기 나왔잖아요. 이 동사는 그럼 무슨 동사입니까? 가짜 동사죠. 앞으로 제가 가짜 동사는 V에다가 이렇게 수학처럼 프라임을 하나 붙여서 구분을 하겠습니다. 얘는 가짜 동사예요. 가짜 동사. 진짜 동사는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kids who eat junk food regularly 정크 푸드 그러니까 어떤 햄버거나 과자 같은 그런 인스턴트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그 아이들은 are not hungry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for healthy food 건강한 음식에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얻어갈 건 뭐냐면요. 진짜 동사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려나게 된다고요. 왜냐고? 계속 말했죠, 제가. 왜냐고요? 원래 주어는 이거 하나인데 이거를 꾸며주는 동사가 이렇게 꾸며주는 문장이 엄청 길어지니까 라는 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659번 The best character of the film is a villain whose 왜 여기서 끊었을까요? villain whose 관계대명사 나왔네. 끊고 이 뒷부분이 뭘 꾸며주겠다고? 뒤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앞에 있는 villain이라는 선행사를 꾸며주겠다고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해볼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The best character of the film is a villain whose aim is to destroy the world. 자, 단어 뜻은 여기서 이제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그 앞에 단어 정리되어 있는 부분 가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해석을 해볼 건데 The best character of the film 자, 영화의 최고의 캐릭터는 뭐냐면 is a villain 악당입니다. 어떤 악당? whose aim 목적이 is to destroy the world 세계를 파괴하는 것신 악당. 자, 제가 좀 끊어서 했는데 한꺼번에 이어서 해볼게요. The best character of the film 영화 속 최고의 캐릭터는 뭐냐면 is a villain 악당이다. 어떤 악당이냐면 whose aim is to destroy the world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인 악당이다. 괜찮죠? 660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belongs to가 있는데 이거는 간단히 언급하고 갈게요. belongs to는 뭐냐면 어디에 포함되다 어디에 속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인지한 상태에서 문장 해석을 해볼게요.
The future belongs to those who believe in the beauty of their dreams. 미래는 belongs to those, 어떤 사람들에게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꾸며주겠네요. 관계대명사니까. Who believe in the beauty of their dreams. Believe in the beauty,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에게 포함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아름다움이냐면 그들의 꿈에 대한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 자, 한꺼번에 다시 해서 깔끔하게 해보면 The future, 미래는 belongs to those, 어떤 사람들에게 있냐면 who believe in the beauty,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of their dreams, 그들의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661번 볼게요. Aspirin is one of the drugs which don't require a doctor's prescription for their use. 자, 문장이 조금 긴데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아스피린은 약의 종류죠. 아스피린은 뭐냐면 is one of the drugs, 마약의 한 종류입니다. 자, 뭐 나왔습니까? 관계대명사 나왔죠. 바로 뒤에 동사 나왔네. 주격이구나. 자, 이 정도는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아이고 가짜 동사니까. 아무튼 다시. 자, 아스피린은 마약의 한 종류입니다. 이제 꾸며줄 거죠. 어떤 마약이냐면 don't require a doctor's prescription, 의사의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마약입니다. 뭐를 위해? 그들의 사용을 위해. 그러니까 사용을 위해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는 마약입니다. 아스피린은 그런 겁니다. 됐고요. 665번인데 얘는 이제 아마 그 교재 밑부분에 올바른 것을 골라라 하는 문법 문제가 있을 건데 그거를 이제 해볼 겁니다. A mentor, 자 이거를 해볼 건데 볼게요. A mentor, 멘토는 그 뭔지 알죠? 멘토, 약간 스승. 멘토는 is someone,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를 이제 고르는 거죠. Work all life is admired. 자, 여기 일단 끊어서 여기 먼저 앞에 거 먼저 해볼게요. and 앞부분만 먼저 해보면 이 둘 중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비교해보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둘 중에 뭐가 정답이냐면 whose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이게 만약에 who라는 거는, 이게 만약에 who가 답이라는 건 적어도 이게 주격이거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격이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항상 어때요? 뒤에 주어 자리 또는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죠. 다시 말해 뭡니까? 문장이 불완전해요. 실제로 불완전하죠. 바로 앞에 661번도 보면 이거 바로 뒤에 동사 왔잖아요. 주어 없잖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거 뒤에 선행사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바로 뒤에 동사 왔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주어 자리가 없네. 또 어디 있을까 하면 여기도 이 키즈 뒤에 관계대명사 왔는데 바로 동사 오잖아요. 주어 자리가 없이. 여기도 관계대명사 뒤에 바로 동사 오는 것처럼 이 만약에 who가 쓰인다는 것은 이 who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어때요?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수동태니까 목적어는 애초에 없을 거고,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완전하다는 거니까 답이 whose가 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조금 문법적인 내용이 많아서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 답은 whose 된다는 거. 두 번째, 그럼 and. 자, 그 멘토는 어떤 사람이냐면 whose work or life is admired. 그
그의 일이나 삶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is a guide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좋은 가이드인 사람이다. 인데 이번에도 그러면은 who나 whose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who가 나온다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관계대명사절은 주어나 목적어 자리가 어떻다고요? 비어 있다고. whose가 나온다는 건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다고.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바로 뒤에 보니까 어때요? 바로 답이 나오죠. 왜? 바로 동사 나오잖아요. 원래 주어 있어야 되는데 주어 없이 바로 동사 나오니까 둘 중에 뭐가 정답이 됩니까? who가 정답이 되겠네요. 괜찮겠죠? 자, 666번도 마찬가지로 문법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people,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whose diets are rich in vitamins are less likely to develop some types of cancer.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는데 한번 먼저 이것도 스스로 풀어보고 저랑 비교해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풀었다고 생각을 하겠고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서 뭐가 정답이냐면요, R이 정답입니다. 왜 R이 정답인지 살펴보니까 people이 원래 주어잖아요. 원래 people are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이 주어랑 이 동사 사이에 이만큼 벌려서 문장을 이렇게 끼워 넣은 거죠. 얘를 수식해 주려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냐? 수식 범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수식을 시작하는 건 이제 알 거잖아요. 왜냐면 여기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근데 이 수식이 여기서 끝나는 건지 여기서 끝나는 건지 여기서 끝나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구분하는 방법은 따로 없고 그냥 많이 읽어서 많이 문장을 해석을 해서 감을 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괜찮겠죠? 자, 여기 표현 하나만 알아갈게요. be likely to. 이거는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의가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략 1시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빠르게 해보고 가볼게요. 667번 해보겠습니다. Never judge. 동사 나오니까 명령문이겠네요. Never judge. 판단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냐면 whom you don't even fully know. 너가 심지어 완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절대 판단하지 마라. 잘 모르는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I have some friends. 나 몇몇 친구들이 있네 나한테. 어떤 친구들이냐면 꾸며주기 시작하겠죠. I haven't seen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묶어주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 어렵지 않죠? 669번도 해볼게요. All children need a safe space. 669번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또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요. 이거 해석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패스하세요. 이 앞에 것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거까지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냥 해석을 하시면 돼요. 670번 볼게요. be supposed to를 먼저 알아볼 건데 be supposed는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Dogs working at. 이거 지난번에 배운 표현 나왔네요. 어떤 표현입니까? 명사 나왔는데 바로 뒤에 ing로 끝나는 뭐가 나온다? 뭐라고 했어요? 분사구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꾸며주는 놈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꾸며줄까요? 여기에 동사가 있는 걸 보니까 이만큼이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구나.
알 수 있겠죠. 자, dogs 개들인데 어떤 개들이야? working at airport 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개들은 sniff out 발견해냅니다. things 어떤 것들을 발견해냅니다. 어떤 거냐면 which 여기서부터 이제 꾸며주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어떤 걸 발견해내냐면 people are not supposed to bring in 사람들이 are not supposed to bring in 갖고 들어오지 않기로 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해냅니다. 그러니까 뭐 칼이나 라이터 이렇게 공항에 들고 가면 안 되는 것들을 발견해낸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핑크색으로 표현하는 이 명사들 있죠. 어떤 명사들을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렇게 수식어들이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동사는 어디 있고 동사는 좀 굵게 표시할까요? 동사는 이렇게 가운데 있고 무슨 구조인지 보이죠? 이 구조가 지금 아까 표에서 본 요거잖아요. 요거 동사 가운데 있고 앞에 명사에 뭐가 꾸며주고 있고 뒤에 있는 것도 명사에 그 뒤에 뭐가 꾸며주고 있고 그죠? 가운데 어딘가에 동사가 있고 앞에 있는 명사에 이만큼이 꾸며주고 동사 바로 뒤에 나오는 목적어도 이만큼이 꾸며주고 요런 구조 좀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672번도 아까 이 X 친 거랑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패스할게요. 673번 해볼게요. have people 자 주어 없이 동사 바로 나왔으니까 명령문입니다. have people 사람들을 사겨라. in your life 너의 삶에서 사람들을 사겨라.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거 괄호로 묶을게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you can talk to 너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져라. 뭐에 대해서? about your daily struggle 너의 일상의 어떤 힘듦, 고충들을 그냥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사겨라. 자, 이 문장은 왜 특이하냐면 지금까지 앞에서 본 모든 관계대명사 절이 어떻습니까? 모든 관계대명사 절이 어떻냐면 이렇게 선행사가 있고 그 바로 뒤에 이렇게 달라붙었어요. 선행사가 있고 바로 뒤에 이렇게 달라붙었죠. 지금 이 분홍색이랑 노란색이 안 떨어져요. 바로 뒤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장은 어떻냐면 구조를 먼저 설명하면 선행사는 여기 있고 관계대명사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분리가 일어났죠. 왜 분리됐냐 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전치사구가 껴들어간 거예요. 이런 제가 전치사구는 제가 뭐라고 부릅니까? 부가성분이라고 부르죠. 이런 전치사부 아니면 어떤 부사들 이런 부가성분은 필수적인 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필수적인 애가 아니라는 건 뭐냐? 일단 괄호로 치고 없다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치사구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껴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잘 구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문장 해석하고 첫 번째 강의는 끝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만, 그러니까 얘만, 그러니까 only란 뜻이죠. 얘만 생략 가능하다고 아까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 예문을 한번 같이 볼 건데, 자 봅시다. 687번. Experience is the name everyone gives to their mistakes. 자, 경험은 뭐냐면 is the name, 이름이다. 어떤 이름이냐면 everyone gives to their mistakes. 모두가 그들의 실수에게 주는 이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 여기서 문법적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여기서는 어떻게 구조가 되는 거냐? 이만큼이 선행사고요. 이만큼이 관계대명사 절이 되는 건데 여기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 뭐 who도 없고 which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왜냐면 뭐가 생략됐으니까 얘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래
which나 that 둘 중 하나가 와야 되는데 이런 놈들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굳이 안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명사에 동사가 오게 되는 거죠. 명사에 동사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688번도 해볼게요. We consider her an asset any organization would like to work with. 우리는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an asset, 자산이란 뜻입니다.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산이냐면 any organization would like to work with. 어떤 조직도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녀를 어떤 조직이라도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구분해 볼게요. 선행사가 여기 있고 얘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절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저 끝까지겠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선행사가 asset이니까 여기에 뭐 which 아니면 who,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나 that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목적격이니까 뺀 거예요. 원래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요 asset이 원래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여기 있는 건데 얘를 빼고 대신 얘를 넣는 건데 목적격이니까 얘도 뺀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특이한 구조가 뭐라고요? asset 명사, any organization 명사, would like to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가 나오고 바로 명사 동사가 연속된다면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를 조금 눈치를 챌 수 있을 거예요. 689번 해볼게요. The moral of a fable is the principle or lesson it teaches. 그 우화 속에 있는 도덕은 is a principle. 끊어서 해보겠습니다. 그 우화 속에 있는 도덕은 뭐냐면 is a principle or lesson, 원리이거나 교훈이다. 어떤 교훈이냐면 그 우화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얘도 선행사가 뭐냐면요,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이 노란색이 분홍색을 꾸며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which나 that이 들어갈 건데 지금 목적격이잖아요. 얘가 지금 빠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뺀 거야. 그래서 명사, 동사가 연속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690번 해볼게요. Everyone you will ever meet knows something you don't. 자, 이 문장은 조금 까다로운데 구조적으로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자, 뭐냐면 명사 나왔네? 명사 나왔네? You ever meet, 바로 동사 나왔네? 얘도 뭡니까? 선행사 이렇게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진짜 동사입니다. 진짜 동사. 그리고 바로 뒤에 얘가 목적어인데 목적어도 주어랑 똑같이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고 있죠.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뭡니까? 요거죠. 이 구조랑 똑같죠. 가운데 이렇게 동사 있고 그냥 양옆으로 가운데 동사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문장에는 관계대명사가 2번 쓰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도 뭐가 있어야 되지만 생략을 한 거고 여기도 뭐가 있어야 되지만 생략을 한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어느 부분이냐면 요 부분이죠. 지금 초록색으로 밑줄 치는 여기. 왜 중요하냐? Everyone, 일단 해석 먼저 하고 설명을 할게요. Everyone you ever meet, 너가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은 knows, 알 겁니다. Something you don't, 너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앞으로 너가 만나게 될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일단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문법적인 내용 설명 좀 더 해보면 이걸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까지만 적어보겠습니다. 아까 이게 진짜 주어라 했죠? 진짜 주어. 요거 뭐다? 진짜 동사. 이만큼이 이를 꾸며주는 관계사절,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했는데, 자, 뭐가 여기서 특징적이냐? 여기 동사 있죠? 이거 좀 색이 탁하니까 이걸로, 여기 동사 있네요. 근데 여기도 어떻습니까? 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인해 동사가 연속 두 번으로, 이렇게 연속 두 번으로 오는 특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이거 설명을 길게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 지금 배운 게 뭐냐면, 다시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관계대명사 배운 거예요. 파트 1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세 가지로 나뉘었죠.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었습니다. 선행사가 사람일 때랑 사물일 때 얘네들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나 whom, 혹은 which. 소유격은 무조건 그냥 whose, whose라고 했고, 그 다음에 that은, 다시 that은 사람 사물 상관없이, 그 다음에 주격 목적격 상관없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얘만 생략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되지 않는다. 이게 문법적인 개념이고요. 해석상에서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태도는 뭐냐면, 자, 이렇게 지금 글씨가 좀 날라갔는데, 이렇게 명사가 나왔는데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온다? whose가 나오고 whom이 나오고 which, 이런 놈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끊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이제부터 나올 내용들이 얘를 꾸며주겠구나. 다시 한번, 여기서 명사 읽는데 이거 나오네? 끊고 무슨 생각? 이제부터 나올 내용이 얘를 꾸며주겠구나. 마지막 한 번 더, 읽고 있는데 명사가 나왔어. 근데 의문사가 나왔네? 여기서 끊고 무슨 생각을 하자고? 여기서부터 나올 내용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겠구나, 이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파트 1 관계대명사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관계부사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다시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